평소 자주 먹는 이것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번 망가지면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가 생기고 특히 평생 투석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신장은 절반 이상 파괴될 때까지 별다른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궁합과 보약보다 좋은 최고의 궁합, 그리고 생활수칙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우리 몸의 정수기인데요. 하지만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다른 여러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팥병에 잘 걸리며 특히 당뇨, 고혈압, 비만은 만성 콩팥병의 위험인자인데요. 그래서 신장, 즉 콩팥을 잘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침묵의 장기라는 말이 있듯이 어느 정도 망가질 때까지는 몸에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소변입니다. 소변의 색이나 거품 변화는 신장 건강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요. 소변량이 평소보다 줄거나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는 야뇨증이 생긴다면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한 색이 짙어지거나 거품이 많이 생길 수 있으며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는 요폐가 동반된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소변 검사를 통해 신장 손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부종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의 수분과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몸이 붓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특히 눈 주위, 발목, 다리가 자주 붓는다면 신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물론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자꾸 붓는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피로하거나 무기력증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기능이 떨어지면 적혈구 생성에 필요한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로감과 무기력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회복되지 않고 식욕 부진이나 집중력 저하 등을 동반한다면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음식으로도 신장이 망가질 수 있는데요.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고 먹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나트륨 섭취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근육의 수축과 혈액량 조절, 혈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결핍되면 신장병, 근육 위축, 간 기능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약 5g으로 말하는데 한국인의 하루 평균 섭취량은 이를 훌쩍 넘어 4배까지도 달합니다. 이는 주로 국, 김치, 젓갈 등 반찬으로 자주 먹는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과도한 염분 섭취는 체내 나트륨 농도를 높여 갈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농도와 수분량 증가로 인해 심박출량이 늘어나면서 심장에 무리를 주고 이로 인해 심장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나트륨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조금씩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는 소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먹을 때는 조금씩 추가하여 간을 맞추는 것이 좋고요. 그릇째 국물을 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행동은 정말 안 좋습니다. 또한 햄, 통조림 등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 젓갈 등 염장식품도 줄이고 해조류는 물에 담가 염분을 제거한 후 섭취해야 하고요.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는 겉절이로 싱겁게 조리하여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도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이 들어오면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요독이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요독은 콩팥으로 배설되는데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부담이 되는 건 물론 사구 체압을 증가시키고 신장에 해로운 물질의 생성을 유도하여 콩팥 기능을 악화시키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단백질 섭취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몸이 약해지는데요. 근육과 뼈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 번 식사할 때는 고기 1인분 정도 드시고 다음 식사 때는 계란, 두부, 생선 등 다른 단백질 반찬을 골고루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신장의 여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신장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요독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방광과 요도의 세척 작용이 활발해져 여로 결석 예방에도 탁월한데요. 게다가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기능을 최적화하여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수분 섭취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목이 마를 때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은 안 좋습니다. 많은 양의 물이 갑자기 들어가면 체내에 수분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침수되어 몸이 붓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이렇게 되면 방광과 신장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분 보충의 의미도 없어집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이라면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까지 희석되어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고 두통, 어지러움증까지 나타나는데요. 심지어 정신이 혼미해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루 8잔에서 10잔 정도 마시면 되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방법으로 물을 마시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 유지에 중요하므로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잡곡입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쌀밥에 잡곡을 섞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신장 건강에는 부담이 가서 안 좋습니다. 잡곡에는 인이 많이 들어있어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배출이 어려워 고인산혈증을 유발하는데요. 이는 가려움, 골다공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을 유발하며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잡곡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섭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안 좋기에 적당량을 드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어육류, 유제품, 곡류, 말린 과일, 버섯 등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칼륨 섭취 역시 조절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분들이 칼륨을 섭취하면 고혈압, 콩팥병, 뇌졸중 등의 예방 효과가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무기력증, 부정맥 등을 유발하고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으로는 콩, 녹두, 팥 등의 곡류가 있으며 그 외에도 미나리, 시금치, 부추, 바나나, 참외, 토마토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안 먹을 수 없기에 드시더라도 지금보다 양을 줄이는 게 좋고 채소의 경우에는 칼륨 함량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껍질과 줄기에는 특히 많으므로 이를 제거하고 얇게 채 썰어서 미지근한 물에 2시간 이상 담그거나 30분 이상 데쳐서 조리하면 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마늘입니다. 콩팥이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데요. 이 문제를 동시에 잡아주는 건강식품이 바로 마늘입니다. 한의학에서는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 하여 일해백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효능 중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데요. 이는 당뇨 관리에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합병증까지도 예방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혈압 관리에도 탁월한데요. 혈관을 확장시켜 신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고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과도한 섭취는 위장장애, 속쓰림, 입냄새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으로 얇게 썰어 먹어도 좋고 생마늘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익혀서 하루에 한두 쪽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아스파라거스, 묽은 호박, 오이, 수박, 생선 등 신장에 좋은 음식으로 많이 추천됩니다. 이 외에도 신장 건강을 위한 생활 수칙도 있는데요. 첫째, 고혈압과 당뇨병을 꾸준히 치료해야 합니다. 만성 콩팥병의 주요 원인은 당뇨병과 고혈압인데요. 당뇨병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각종 노폐물을 모세혈관에 쌓이게 만듭니다. 이 노폐물에 의해 사구체가 손상되어 콩팥병으로 이어지게 되니 고혈압과 당뇨병을 꾸준히 치료해 진행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고령이나 비만도 만성 콩팥병의 발생의 큰 원인이 되는데요. 나이가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체중이 느는 것은 노력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하면 단백뇨를 줄이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도 늦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체중을 자주 재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매일 30분 이상 신체 활동하기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틈틈이 서고 움직이며 매일 30분 이상 빨리 걷기, 청소하기, 달리기 같은 신체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운동을 지나치게 해도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질병이 있거나 몸이 쇠약하다면 반드시 건강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 때문에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거나 당뇨 예방을 원하신다면 흑염소를 드시면 좋습니다. 흑염소는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그리고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무기질 성분도 많아 골다공증 예방과 빈혈에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고혈압 환자나 갱년기 여성에게 좋고 특히 뇌기능과 당뇨 예방을 돕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낮춰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소고기 0.7%, 돼지고기 1.3%에 비해서 흑염소 고기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는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한 포의 국내산 풍천장어 한 마리 분량인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1000mg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활력제를 챙겨 먹지 않아도 하루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수컷 흑염소보다 4배나 더 비싸지만 황제실록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자연 방목하고 기른 6개월 미만의 국내산 암컷 흑염소만을 추출하기 때문에 잡내가 없어 깔끔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 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오메가3입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알약이라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알에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분명한 출처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일 2알씩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3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이 D까지 2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혈중 지질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들어올 땐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